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를 지향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이제 여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큽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뉴스 브리핑 그리고 정치, 경제, 불교 분야 뉴스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김봉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봉래 기자. 네. 자, 정부가 오늘부터 9.19 군사 합의 그 효력을 전면 정지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안을 곧바로 제가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이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 북한은 앞서 이런 9.19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 드디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달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전면 정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인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서북도서 일대 그동안의 어떤 군사 활동 이런 것들을 안 했는데 정상 복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또 한 거죠. 그렇습니다. 곧바로 국방부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9.19 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합의에도 북한이 그동안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을 해왔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인내하면서 예. 합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면서 이제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관심이 가는 건 대북 확성기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에 네. 따라서 그렇죠. 시행하겠다 이렇게 오늘 띄워놨습니다. 예. 군사훈련은 즉각 실시하겠지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은 시행한다. 네. 그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 내고 병원 떠난 지 석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정부가 빨리 돌아오라고 막 개시 명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처를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 장관은 이런 조치가 의료 공백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린 결단이다. 따라서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서 복귀하도록 상담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전공의가 복귀를 하면은 이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서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습니까? 반응입니다. 네. 다만 이제 3, 4년 차 고연차 전공의들 그리고 일부 경쟁이 치열한 그 인기과의 전공의들은 좀 예.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래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잘 살아보세요. 음악이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오늘은 또. 자, 뉴스 이노베이션 반갑다 정치야 이대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이대순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좀 우원식 의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좀 있잖아요. 내일 아시죠? 그렇죠. 네. 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의장 후보가 선출됐는데 아직 의장이 된 건 아니죠. 이렇게 네, 될 예정인 거죠. 내일 이제 임시 국회를 열고서는 이제 선출을 의결을 할 텐데요. 예. 될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유력한 거죠. 예. 네. 되죠. 왜냐하면 지금 되죠, 야당이 네. 192석인데. 그러니까요. 되죠. 네.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얘기죠. 의장 선출을 위한. 네. 네, 앵커님 저 그 옷이 이거 옷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줄 알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대답할지. 네, 제가 맨날 질문을 하신 게 곤혹스러우실까요?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나훈아 스타일로. 네. 요거 이제 뭔가 이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제가 한번 네. 입어봤습니다. 네. 자, 의상이 상당히 네. 가격대도 좀 있는 의상인데요. 아, 그렇게 보입니다. 또. 네, 되게 무늬도 이렇게 놓아져 있고, 네, 되게 예쁩니다. 벨벳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좀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대순 기자, 우원식 후보가 네. 진우스님이 예방했습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네, 그 내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22대 국회 전방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가 열린 거 아시죠? 예. 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진우스님을 예방했는데 진우스님이 이제 우 의원에게 좋은 덕담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제 국회 개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그 양쪽 다 잘 조율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국회가 더 발전하고 또 안정된 그러한 길로 이렇게 나가는데 선봉장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대순 기자 지금 그 총무장 스님이 좀 그 목소리가 크지 않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민생을 챙겨달라 이런 당부를 잊지 않으셨죠? 네, 뭐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랜 정치 경력과 노하우가 있어서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덕담을 전했는데요. 네. 우원식 의원도 이에 공감을 좀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가게가 문을 많이 닫은 상태고 그리고 임대라고 적힌 글자 그런 상가가 눈에 띈다 등의 말을 하면서 민생 대란 수준이다. 이렇게 비유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OECD가 인정하는 최초의 선진국이 됐는데 바닥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을 보면 거의 민생 대란의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분 얘기 들어봤는데 저도 문화부 기자를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조계종 총무원 예방하면 우리 원장 스님이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하십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그죠? 먼저 남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말이 또 오갔죠? 네, 최근에 저희 좀 제가 또 취재를 해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화합을 강조하시고 막 그런 말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 의원은 특히 총무원장 스님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앞장서면서 그리고 사찰을 국민에게 개방했던 점 이번에 그 속에서 선명상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뭐 의원 자신도 스님의 선명상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걸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과거에 그 국회의장이나 또 후보들이 총무장 스님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직전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오늘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선례는 좀 없더라고요. 이제 앵커님께서는 이제 문화부 부장도 해보시고 기자도 해보시고 지금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선례가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국회의장이 확정되기 전에 찾아온 적은 없어요. 없었고
근데 현지 국회의장 자격으로는 좀 오셨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맞죠? 네, 맞습니다. 제32대 총무원장 직관 승임을 예방한 김영호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큰 스님을 예방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직전의 전 국회의장이죠. 예. 이분도 조계사를 방문해서 봉축탑 점등식,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역대 국회의장들의 조계사 방문이 예, 많았습니다. 봉축탑 점등식은 이제 여의도에서 했을 때 참석을 했고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조계사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 의사를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왔었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불교와는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취재를 또 하면서 예. 봤는데 그 인터넷에는 개신교라고 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와 인연이 조금 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언제일까 하고 봤더니 지난해 5월이더라고요. 네. 이제 진우 스님을 예방하면서부터인데 그게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에게 이제 진우 스님께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존해주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국회 예결위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어서 이제 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2004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불교계 안팎의 수건 과제로 남아 있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산림자원들이 사찰과 스님들이 수호해준 덕분에 잘 보존돼 있었다 이러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이제 불교계와의 인연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많은 공식적인 방문도 이뤄지고 했더라고요. 이전에는 불교계와 인연이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물꼬가 터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이제 서울 노원구 을이잖아요. 네. 이게 전통 사찰이 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도. 네, 아시다시피 용구람이 있는 지역구인데요. 서울 노원구 을 의원이었습니다. 예. 당시 진우 스님을 예방하면서 이런 말도 하셨었어요. 용구람이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건축물을 법 개정으로 합법화한 일화를 들기도 했는데 네. 동시에 사찰 건축물의 규제 개혁도 수건 과제임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노원 갑으로 당선됐던데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네. 제가 또 좀 봤는데 네. 우원식 의원은 노원구 을 서울시 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같은 지역구로 17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8대를 빼고 19대, 20대 그리고 21대까지 했는데 네. 그런데 노원구가 최근 10년간 인구가 10만여 명이 줄면서 50만 명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선 갑을병 세 곳에서 예. 갑을로 그러니까 두 곳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의원 지역구이던 노원을이 선거구 조정으로 찢어지게 된 건데 하계 1동, 2동 그리고 중계 본동, 중계 2, 3동이 노원갑으로 통합이 됐고 네. 중계 4동, 상계 6, 7동은 노원을로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대순 기자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약간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대순 네, 기자였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뉴스를 양방향 영상 토크로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이 시간 진행의 정경윤 기획보도대응 팀장입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불교 돋보기 시간. 문화부죠?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불교가 요새 뭐 힙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힙. 예. 어떤 요즘 트렌드 많이 따라간다. 젊어졌고요. MZ 세대에 관심 늘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행사 많이 열리고 있는데 나는 절로. 자, 사찰에서 이제 소개팅한다 이렇게 이제 나는 솔로가 아니고 나는 절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저절로 다닌다. 뭐 열렬한 호응을 얻었죠? 네, 맞습니다. 네. 경쟁률이 무려 남자 14.7대 1, 여자가 19대 1을 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명 모집에 300명 넘게 몰렸고요. 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참가자 가운데 4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도 나타냈습니다. 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제 두 번째 만남 템플 스테이도 곧 열립니다.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연수원? 개최됩니다. 예, 예. 연수원에서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마감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주위에서 누가 알아봐달라 그래서 근데 마감이 뭐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말이죠. 나는 솔로에서 이름을 따온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개팅 프로그램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근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종교는 상관없고요. 다만 연령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만 25세에서 35세의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예.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 거죠. 1박 2일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지정된 마곡사 탐방을 비롯해서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교육도 받고요. 네. 연애 특강, 레크리에이션, 1대1 로테이션 차담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번 나는 절로 한국문화연수원 편은 참가자를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아, 30명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네. 늘리면 안 되나요, 좀? 1.5배 늘린 거죠. 1.5배 늘린 네. 거예요. 아, 저는 갈 수 없군요. 어쨌든 말이죠. 이게 이제 참가자 늘어났습니다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면 뭐 철수, 경수가 있습니까? 영수, 광수. 저희 회사도 광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합니까? 나는 절로도? 보통 이제 가명을 쓰잖아요. 예. 여기서 진행 방식도 좀 비슷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참가자들은 이제 본명 대신에 이제 가명을 아, 선택해서 진짜 영수면 어떡할래요? 직접 이름이. 영수면은 그것도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예. 아니 뭐 사용해도 되겠죠. 예. 그런 이름은. 또 직업, 사는 곳 등 음. 기초적인 이제 인적 사항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되고요. 1박 2일 동안 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템플스테이도 체험하고 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자기 소개도 하면서 이제 서로의 인연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인연을 찾아간다. 요즘은 결혼은 포기한 3포 세대 이런 말 하듯이 네네. 그리고 아이도 잘 안 낳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냥 소멸될 수도 있다는, 인구가 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네.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템플스테이는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긍정적인 이제 결혼관 형성을 위한 교육, 또 템플스테이를 통한 만남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건강한 이제 만남 문화도 조성하고 이제 올바른 연애, 결혼관을 확립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곳저곳에서 40대에도 좀 해달라는 민원과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주는 못하겠지만 40대도 한번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사찰들과도 함께 협력해서 이 나는 절로 프로젝트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갔다 온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번 참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좀 뭐 색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번외로 추천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색다른 그 템플스테이도 있습니까? 네,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이제 템플스테이도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이제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 여행을 선보입니다. 예. 네, 템플스테이와 기차 여행을 결합한 건데요. 이제 오는 8일 단 하루만 진행됩니다. 예. 긴 일정은 다소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기 가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네, 이제 뭐 여행도 하고 이제 그 지역 템플스테이도 참여하면서 지역의 어떤 뭐 장터도 돌아다니고 이제 맛집도 갈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이번에는 총 한 8개 사찰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1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도 전원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8개 코스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지역을 본인이 한 군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 뭐 자세한 내용 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대우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에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경부선 위주로 해서 당일 또 이제 사찰 체험도 하고 지역 연계 또 팔도 시장들과 이렇게 함께 투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당일이지만은 저희들이 기차를 이제 통으로 빌려가지고 기차 한 대를 이제 온전하게 템플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요. 예. 자, 이 참 가고 싶네요. 저도 이 옷을 입고 한번 가고 싶네요. 갑자기. 네. 예약을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예약은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예. 저도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예. 벌써 절반이 훌쩍 넘게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예. 왕복 기차, 템플스테이 체험, 관광지 입장료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 요즘 템플스테이 참가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좀 쉬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이 힘들잖아요. 뭐 취업이다, 학업이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제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조용한 절에서 힐링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 30대 참여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문화사업단 최근 템플스테이 참여 연령을 조사한 게 있는데 20대가 17.9%, 30대가 14.2%, 40대가 13.5%였습니다. 비슷한데요, 다. 그런데 작년에는 20대가 22.4%, 아까 앞서 말한 거 코로나 이전이고요. 많이 늘었군요. 예, 30대가 18.3,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50대가 17.5%고 40대가 14%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행복 2배 템플스테이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단돈 3만 원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호 기자와 함께 불교 돋보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공감 경제 시간입니다. 자, 신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그 아이템이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비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그렇죠. 이 제도가 뭡니까?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영어로는 카본 보더 어드저스트먼트 미케니즘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나온 EU 즉 유럽연합의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2025년 즉 내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반정식 지역혁신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EU에서 이제 26년 1월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CBAM 제도가 이제 26년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서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데 탄소 국경 세금 결국은 돈 받겠다는 얘기죠. EU에서 돈 받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비를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2023년 10월부터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이제 CBAM 민증서 구매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까지 즉 이달까지는 탄소 배출의 기본값이나 추정값을 사용해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3, 4분기 즉 다음 달부터는 실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3, 4분기부터는 실제 측정값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이게 조사해보니까 이 CBAM에 대해서 인지도 수준 자체가 20% 간단하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이제 24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제 EU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탄소량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여러 가지 뭐 관세를 많이 물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이유가 것입니다. 뭐예요, 근데 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EU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EU 지역 내에서 탄소세를 이제 내게 해서 그 강화된 기준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아, 이미 하고 내에서는 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서 탄소 다배출 산업을 이제 저규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옮길 수 있는 그런 탄소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일종의 탄소 국경세인데요. 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에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말합니다. 네. EU는 강화된 탄소 배출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와 상응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EU 영내의 기업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탄소 국경세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설인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자 또 자국 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게 되는 이러한 측면을 가진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다 어떤 업종이든 다 대상되는 건 아니죠. 대상이 지금 되는 현재 거는. 이제 네. 전해지는 거는 현재 이제 확정된 거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전력이나 수소는 EU에 수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업종은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렇죠. 시멘트 등은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량이 뭐 얼마나 나올지 이거를 어떻게 뭐 측정하는지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EU CBAM이 상당히 까다로운 적용을 한다는 그렇죠. 점에서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CBAM의 경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만이 대상이 아니고 제품을 가공해서 EU에 수출할 경우에 EU의 수입 코드 즉 CN 코드가 같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CBMA 대상 국내 기업은 1,100개 정도인 것으로 생산기술연구원 측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의 체인에서 단계를 넘어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EU에 수출할 때 고려 사항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런 점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 철강 수출 업체인데요. 세아베스트의 정소연 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EU CBM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했을 때 EU로 출하한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는 제도이고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무역 장벽일 것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었습니다. 근데 EU CBM의 규정을 보고 EU는 저희가 생각한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U CBAM은 글로벌 그 공급망을 물고 들어오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EU의 그런 CBAM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U의 뭐 ETS, 이거 ETS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거 비슷한 이제 KETS, 한국형 이제 ETS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TS를 구입했다면 그만큼 CBAM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CBAM 전환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이제 2025년 1월부터는 EU의 ETS 기준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EU CBAM이 가능하게 하려면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의 KETS 같은 경우에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출량 과세는 한국의 ETS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KETS에 따라서 낸 금액을 좀 EU ETS에서도 인정 또는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무역 장벽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탄소 배출량을 재가지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단은 이걸 기업들에게 주요 내용을 알리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탄소국경 조정제도 관련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 FDA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그동안 좀 마련해 왔는데요. 배출량 신고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규제도 많이 하고요. 미국도 이런 제도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비슷한 이른바 탄소무역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지난해 6월에 미국식 탄소국경 조정제도인 이른바 청정경쟁법안 CCA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2024년부터 석유화학 제품 또는 뭐 철강 이런 제품들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U의 CBAM은 탄소 배출권 가격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CCA는 온실가스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목표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도 탄소국경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녹색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들은 이를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참 준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오영애 캐스터 날씨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전남권에는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 지역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체로 오늘과 비슷해서 대전, 전주 16도, 서울 18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고 또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내일 덥겠습니다. 서울과 영월은 31도, 대전 30도, 광주,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어느새 마약은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고민, 이제 1342가 함께합니다. 누구나 비밀을 보장받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용기 내어 1342로 전화주세요. 1342 용기 한걸음 센터가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기후환경 위기극복 불자행동 마음청정 지구청정 캠페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구하는 세 번째 실천, 살림.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이 시대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캠페인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입니다. 승보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춘 남녀들이 사찰 등에서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요즘 화제입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이 주선해주는 만남은 왠지 다를 것 같다, 더욱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팍팍한 삶에 이성 친구마저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